여러분 안녕하세요. 샘물 스튜디오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암을 치료하는 현대적인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 친구 중에 암으로 투병 중인 친구가 있는데요. 지금도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항암 치료를 받으면 부작용 때문에 엄청 힘이 든다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친구는 별로 힘들게 보이지도 않고 겉으로 보기에도 환자처럼 보이지도 않고 건강하게 보일 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일상생활을 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치료를 하고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자기도 모른대요. 지금도 정기적으로 이제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는다고 하는데 자기가 받고 있는 치료가 어떤 치료인지도 모르고 의사가 하라는 대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 같으면은 제가 어떤 치료를 받고 있으면은 내가 받고 있는 그 치료가 어떤 원리로 암을 치료하는 걸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고 공부하고 그럴 텐데 뭘 복잡하게 그런 걸 알아보냐고. 그냥 의사한테 맡기면 어른이 알아서 치료해 주겠지. 그냥 의사가 하라는 대로 하면 돼. 뭐 이러는 거예요. 음식도 의사가 먹으라는 것만 먹고 먹지 말라는 것은 안 먹고요. 저로서는 그 친구의 그런 생각이 잘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생각해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아직도 내 몸이 아프면은 무조건 의사에게 맡겨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긴 하더라고요. 암 치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분들이 일단 암에 걸리면 대학병원에 가서 3대 표준 치료를 받고 계시잖아요. 3대 표준 치료라는 것은 수술, 방사선, 그리고 약물을 이용하는 항암 치료. 이렇게 세 가지 치료법을 말하거든요. 방사선 치료나 항암 치료는 이 암세포를 직접 공격해서 사멸시키지만 암세포뿐만 아니라 주변의 정상세포도 같이 공격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커서 굉장히 힘든 치료잖아요. 그런데 의학이 발전하면서 부작용은 적고 치료 효과는 더 좋은 그런 암 치료 방법들이 다양하게 나와 있거든요. 오늘은 암을 치료하는 현대적인 방법 중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치료 방법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이 두 가지 암 치료 방법이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암을 사멸시키는지 그 원리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어도 담당 교수님들이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잘 안 해주시잖아요. 또 자세한 것까지 일일이 물어보기도 조금 어렵긴 해요. 그래서 오늘은 비전문가도 들으면은 다 알 수 있게 어려운 의학 용어 대신에 들으면 바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암을 치료하는 현대적인 방법 중에서 첫 번째는 표적 치료인데요. 정상세포든 암세포든 모든 세포가 성장하고 분열하는 과정에는 여러 가지 그 인자들이, 즉 물질들이 관여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암세포가 성장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어떤 특정 물질을 표적으로 약물을 투여함으로써 암세포가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사멸하게 만드는 치료법이에요. 이 치료법은 암세포를 증식시키는, 그러니까 암세포를 자라게 하는 그런 유전자만 선택해서 제거하고 정상세포에는 거의 피해를 주지 않는 장점이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백혈병이 있잖아요. 백혈병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만성 골수성 백혈병을 예로 들어보면은 그동안에는 항암 치료나 골수 이식을 통해서 이제 치료를 했는데 항암제 때문에 환자가 굉장히 힘들고 성공 가능성도 희박했었다고 해요. 그런데 표적 치료제인 글리백이 개발된 거예요. 글리백 여러분도 다 들어보셨죠? 기적의 항암제라고 불리잖아요. 백혈병에 걸린 환자들의 유전자를 분석해 보니까 BCR-ABL 이라는 유전자가 암세포를 발생시키는 이 단백질을 만들어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글리백이 바로 이 암세포를 발생시키는 이 단백질, 요거를 만들지 못하도록 하는 약이라는 거죠. 다른 정상세포는 건들지 않고 암세포를 발생시키는 단백질만을 표적으로 삼아서 공격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예를 들면은 HER2, HER2라는 유전자가 있어요. 이 HER2 유전자는 우리 세포 안에 이제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유전자예요. 이것이 하는 일은 세포가 새로운 세포를 만들기 위해서 성장하고 분열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유전자의 기능이 지나치게 활성화되면 정상세포보다 더 빨리 성장하고
더 자주 분열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암이잖아요. 이것은 여러 가지 암, 그중에서 특히 위암과 유방암을 발생시키는 유전자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 표적 치료제가 이 HER2라는 유전자만을 표적으로 삼아서 차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암세포의 빠른 성장과 분열을 막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수술을 받았다고 해도 혹시 남아있을지 모르는 이 HER2 유전자를 표적으로 해서 치료를 하기도 하는 거예요. 다른 정상세포는 건들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항암제와는 달리 구토나 탈모, 혈구 감소증 등이 거의 없다고 해요. 표적 치료제는 기존 항암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암 환자에게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부작용이 적기 때문에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요. 암을 치료하는 현대적인 방법 두 번째는 면역 항암이에요. 면역 항암제는 말 그대로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강화시켜서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하도록 하는 치료인데요. 재미있는 내용인데 암세포가 얼마나 영리한지 한번 알아볼까요? 우리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해서 죽여버리잖아요. 그런데 암세포도 면역세포가 자기를 죽이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다양한 전술을 쓴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발견하면은 암세포 표면에 퍼포린이라는 단백질을 분비해서 암세포 표면에 작은 구멍을 만든대요. 그리고 그 구멍 안에다가 그랜자임이라는 단백질을 집어넣어서 세포가 파괴되도록 하는데 암세포가 얼마나 영리한지 한번 보세요. 암세포는 자기 표면에 구멍이 생기면은 ESCRT라고 하는 단백질을 막 모아들인대요. 그래서 세포막 상처를 복구한다는 거예요. 원래 이 단백질은 세포막에 생긴 상처를 복구하는 그런 단백질인데 암세포가 이 단백질을 모아서 자기의 상처를 복구한다는 거죠. 그런데 암세포가 얼마나 주도 면밀한지 면역세포가 구멍을 내자마자 그린자임을 집어넣기 전에 곧바로 구멍을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정말 너무 영리하지 않나요? 그런데 과학자들은 더 영리한 것 같아요. 연구원들이 유전자 가위를 이용해서 암세포에서 이 단백질을 만드는 유전자를 잘라내 버렸대요. 그랬더니 암세포가 면역세포에 의해서 사멸되어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멍을 바로 복구하지 못했다는 거죠. 정말 쫓고 쫓기는 강도와 경찰 같지 않나요? 이렇게 암세포를 무력하게 만들고 면역세포로 하여금 암을 죽이도록 하는 치료 방법이 바로 면역치료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방법은요, 우리 면역세포는 상대가 우리 편이라고 인식되면 공격하지 않고 적군이라고 인식될 때 공격하잖아요. 이때 자기 편이면 공격을 막는 브레이크가 작동하고 적군이면 이 브레이크가 해제되어서 공격하게 되는데 이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것을 면역 관문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몸에 이 면역 관문이 있는 이유는 아무 때나, 그러니까 우리 편인데도 면역이 공격하면 안 되니까 우리 편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장치인데요. 암세포가 또 얼마나 영리하냐면요, 이 면역 관문에 나는 네 편이야 라는 위장 신호를 보내서 면역 관문 브레이크를 작동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T세포가 아, 쟤는 우리 편이구나 하면서 옆에서 암세포가 지나가도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죠. 그런데 이때 면역 관문 억제제를 투여하면은 브레이크를 해제해서 T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면역 관문 억제제는 흑색종이나 비소세포, 폐암, 림프종, 신장암, 작은 경부암 등 다양한 암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요. 또 다른 방법은요, CAR-T 치료법인데요. 환자의 몸에 있는 T세포를 뽑아서 유전자를 조작해서 암세포의 공격 능력을 강화한 후에 다시 환자의 몸에 주입하는 치료법인데, 이렇게 유전자 조작된 T세포는 숨어있는 암세포를 확실하게 찾아내서 제거하는데 주로 혈액암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일부 환자의 경우 완치에 이른 것으로 보고되었다고 해요. 여러분, 오늘은 암을 치료하는 현대적인 방법 중에서 표적치료와 면역치료 이 두 가지가 어떤 방법으로 암세포를 사멸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 밖에도 이제 유전자 치료나 줄기세포 치료법 등 여러 가지 치료 방법들이 있고 새로운 현대적인 치료법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기는 하더라고요.
지금 임상시험 중인 치료법들도 많이 있고요. 이제 기회가 되면은 이제 여기에 대해서 다시 영상을 만들어 보기로 하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건강관리 잘 하셔서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